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삼각함수의 뜻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각을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삼각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중학교에서 배운 삼각비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를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보는데요. 자, 중학교에서 삼각비를 공부할 때는 직각삼각형에서의 각 변과 변의 길이와 변의 길이 사이의 비율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전에 도형의 닮음 등과 개념을 관련시키기도 했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그 이전에 우리가 중학교에서 배웠던 각과 연관지역, 우리가 그 각을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것이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생각력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탐구 1. 자, 그림은 원을 그리고 원주를 8등분하여 달이 공전함에 따라 지구에서 볼 수 있는 달의 모양을 나타낸 것입니다. 지구와 사귈 때의, 여기 사기죠. 사귈 때의 달을 이은 직선을 기준선으로 하면 달은 지구를 중심으로 시계의 바늘이 도는 방향과 반대 방향, 즉 이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죠. 이 방향으로 한 달에 한 번 공전한다고 합니다. 현재 달의 위치가 사기일 때 다음 물음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45도 회전할 때 달의 모양이 어떨까요? 여기 45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초승달이네요. 그죠? 이와 같이 회전 각도와 달의 모양의 명칭을 조사한 후 다음 표를 완성해 봅시다. 자, 1번은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상현달이죠. 상현달. 자, 상현달은 어느 쪽이 하얀지, 그 다음에 하얀달이 어느 쪽 하얀지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공전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삭망월이라고 합니다. 삭망월이라고 하는데 삭이라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요. 이제 달이 삭으로부터 다음 삭망월이라는 것은 이제 삭은 이제 달과 태양이 같은 방향이 있으면 삭이라고 하고요. 삭망월이라는 건 다음 삭으로부터 다음 삭까지에 도달하기까지 또는 망으로부터 다음 망에 이르기까지 이르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삭망월이라는 것은. 자, 삭망월은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망은 뭔데요? 여기서 망은 달과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반대 방향이 있을 때 가리면 안 보이잖아. 그지? 안 가렸을 때는 보름달처럼 환하게 보이겠죠. 자, 이렇게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빈칸 상현달, 여기는 하현달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일단 지금 여기 회전하는 거 생각해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상현달까지 여기 사기에서 90도 회전해야겠죠. 90도 회전하면 상현달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망의 상태가 되려면 여기 요만큼 회전해야겠네요. 그러면 180도 맞죠? 그죠? 180도예요. 자, 그 다음에 하현달만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까지 270도죠. 그죠? 270도.
금음달까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금음달은 여기까지면은 315도네요. 그죠? 315도. 자, 이렇게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한 바퀴 회전한 후, 이렇게 회전 다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또 90도를 더 회전했대. 그러면 또 이때 모양은 또 상현달이죠. 상현달이 됩니다. 그리고 달의 모양이 망일 때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얼마나 회전했는지 구해봅시다. 달의 모양이 망이래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회전하는 거 생각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두 바퀴를 돌았어요. 두 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이제 또 180도를 회전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회전을 했더니 망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원운동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이런 운동을 원운동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중학교 1학년에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같은 반지름으로 이제 돌 때, 그러면 요 중심각에 비례해서 이제 호의 길이가 결정이 되니까 호의 길이로 각을 재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생각 역시도 자연스러워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 한번 볼까요? 자, 한 바퀴 회전한 후 90도 도는 것도 똑같은 위치를 나타내죠. 근데 돌아간 양을 어떻게 표시할 거냐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우리는 돌아간 양도 사실상 360도 돌고 나면 똑같은 위치 나타나면 똑같은 걸로 취급할 수 있어요. 어떤 기준에 따라서는. 근데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 다음 탐구 2번 한번 볼까요? 자, 탐구 2번 여기 시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기 0, 12, 3, 6 이쯤에 있죠. 이쯤에 5, 5시 자, 방콕이 지금 5시고 서울이 7시죠. 자, 그러면은 이제 시계를 돌리려고 해요. 자, 시계를 돌리려고 하면은 이제 분침이 얼마나 돌아야겠어요? 자, 분침 한 바퀴 돌면은 여기 시침이 이만큼 가죠. 그 다음에 또 두 바퀴를 돌면은 얼마만큼 갈까요? 여기만큼 돌아가죠. 그러면은 두 바퀴를 돌아야겠네요. 두 바퀴. 그리고 회전한 각의 크기는 360도에 두 배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720도가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제 표현하는 방법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제 몇 가지 용어를 우리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한번 생각해 봤었을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반직선을 두 개 그립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각이라는 것은 여기 점이 있고 반직선 두 개가 있어요. 반직선 두 개가 이루는 그런 도형을 우리가 각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자, 각이라고 부르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여기를 시초선이라고 부를게요. X, 여기 O, 여기 P. 여기는 우리가 동경이라고 부를게요. 도쿄 말고요. 그죠? 자, 움직인다는 거죠. 움직여요. 자, 여기는 양의 방향. 양의 방향이라고 부릅시다. 우리 시계 반대 방향을 양의 방향이라고 부르고요. 시계 방향을 음의 방향이라고 부릅니다.
얘를 CCW, 카운트 클락와이즈, 얘는 CW 클락와이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초선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시초선이라고 하는 것은 즉 여기 원점에서 쭉 이렇게 있을 때 이걸 기준으로 시작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시작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처음 시작하는 반직선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동경은 자, 움직이는 반직선. 세 번째 양의 방향.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시계 바늘이 도는 방향과 반대 방향. 음의 방향. 자, 시계 바늘이 도는 방향과 같은 방향.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아까 450도, 720도 이런 걸 표현하려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걸 일반적으로 어떻게 표현할까에 대한 고민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일반각이라고 부릅시다. 일반각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색깔 좀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자, 여기 반직선을 하나 해볼게요. 같은 동경을 나타내는데 회전수가 다른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같은 동경을 나타내는데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600도, 그 다음에 얘는 810도 생각해 봅시다. 마이너스라고 하는 건 이제 방향이 붙었다는 거잖아요. 어디로 돌았다? 이쪽으로 계속 돌면 돼. 360도. 그 다음에 어디로 돌았는데? 자, 여기까지 돌면 720도죠. 그 다음에 쭉 다시 돌면은 여기 120도가 돼서 마이너스 600도가 이 위치에 있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600도는 마이너스 600도는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120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810도라고 하는 건 아까 450도랑도 똑같은 동경을 나타내죠. 자, 요렇게 한 바퀴, 요렇게 한 바퀴, 그 다음에 여기 4분의 1바퀴를 도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얘는 정리를 하면은 810도는 360도 곱하기 2 더하기 90도.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떤 모습일까를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자, 여기 요렇게 반직선을 그어 봅시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여기 알파도라고 합시다. O, X, P. 자, 그러면 여기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도. 단, N은 정수, 0은 알파도는 0도에서 360도까지라고만 표현합시다.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동경 OP가 나타내는 것. 단, 우리가 이렇게 사분면이 있을 때, 는 지금 우리가 어느 사분면의 각도 아닙니다. 자, 여기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타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여기 O, X, 여기 P라고 하면은 얘는 2, 4분면 각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동경의 크기를 1 세타라고 하면 얘는 이 세타는 2, 4분면의 각이 되는 겁니다. 자, 각이라고 하고, 자, 그러면 이거 정리를 하면은
좌표 평면 위에 원점 O에서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잡았을 때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시타라 하면 1번 세타가 제1사분면의 각 하면 뭐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0도부터 세타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도 이렇게 되겠죠. 2번 제2사분면의 각은 그러면 아까 말한 그 제2사분면의 각은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도에서 180도까지 뭐 이런 식으로 쭉 나타내면 되겠죠. 3, 4분면, 4, 4분면 각도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주어진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이번에는 그 확인학습 문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크기가 다음과 같은 각을 나타내는 시초선 OX와 동경 OP를 그려봅시다. 그리고 다음 각의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이렇게 나타내고 동경이 존재하는 4분면도 한번 구해봅시다. 자, 이제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이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죠. 여기 이렇게 먼저 반직선을 그려줍니다. 야, 그러면 얘가 O, X 이렇게 되는 거죠. 자, O하고 X라고 줍시다. 자, 그리고 여기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돌아서 한 바퀴가 조금 360도. 여기서 몇 도를 더 가야 될까요? 360에 60도 더 가야 되죠. 그죠? 60도를 더 가면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를 P라고 둘게요. 자, 그러면 동경 OP는 이렇게 나타내어지게 될 겁니다. 360도 곱하기 1 더하기 60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다는 얘기죠.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동경과 같은 각들은 전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러면 얘는 1, 4분면 각이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나타낼까요? 자, 요것도 똑같은 방법이 되겠죠. O, X. 자, 그러면 얘는 반대 방향으로 돌았네. 자, 여기 이렇게 한 바퀴, 두 바퀴 돌면 720도죠. 720도에서 140도만큼 다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와 줬으면 좋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140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140도가 돼서 얘는 제2 4분면의 각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요런 거랑 동경이 같은 각들은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겠네요. 자, 얘들끼리 동경이 다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40도는 어떻게 나타낼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940도는 자, 여기 O, 여기 X라고 할 때 940도는 이쪽으로 돌아야겠죠. 시계 반대 방향. 자, 시계 반대 방향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두 바퀴 돌면 이렇게 세 바퀴를 돌았어요. 세 바퀴를 돌면 안 되죠. 세 바퀴 돌면은 너무 많지. 두 바퀴 돌았거든. 그러면 720도제. 자, 220도만큼만 더 돌면은 될 거 아니야. 그지? 여기 180도, 여기 40도, 40도쯤이면 여기쯤 가면 되겠네요.
여기 P입니다. 자, 그러면 360도 곱하기 2 더하기 220도야. 이해가 되지? 자, 그러면 여기 이런 거랑 동경이 같은 각들은 전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엔 745도를 한번 표현해 볼까요? 자, 745도 여기 이렇게 또 OX OX. 자, 그러면 여기 시계 방향 한 바퀴, 두 바퀴, 두 바퀴 돌면 720도죠. 마이너스 720도.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25도만 더 돌면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25도가 더 돌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3 더하기 335도가 되지. 그러면 얘는 아까 몇 사분면 각이었어? 제3, 4분면의 각이었잖아요. 얘는 제4, 4분면의 각이 되는 거예요. 이런 각들, 동경과 같은 각들은 이렇게 모아가지고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일반각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추론을 몇 가지 추론을 통해서 일반화를 해볼 그런 사실들을 생각해 봅시다. 자, 두 동경의 위치에 따른 두 각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다음은 원점 O에서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시초선 OX를 잡을 때 X축에 대하여 대칭인 두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의 합을 구한 것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다음을 구해봅시다. 자, 첫 번째 이제 뭘 구했다고 했어요? 원점 O에서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시초선 OX 잡을 때 X축에 대하여 대칭인 두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의 합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요렇게 요런 동경이 하나 있고 요런 동경이 하나가 있네요. 그죠? 걔를 각각 OP, OP'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몇 바퀴를 돌았는지는 정수 바퀴로 생각해 주면 되겠죠. 만약에 시계 방향이면은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시계 반대 방향이면 플러스가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알파도는 0에서 360 사이의, 알파는 0에서 360까지의 수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얘도 마이너스 알파 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만큼 돌고 요만큼 돌대로 돌았어.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알파만큼 더 도는 거지. 그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고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 자, 그래서 얘도 정수꼴로 나타낼 수 있지. 자, 그러면 얘를 둘이를 다 더하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360 곱하기 정수꼴로 이 아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1번, 이번에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1번. 자, 우리가 Y축에 대한 대칭이 어떻게 생겼을까? 자, 여기 O, 여기 X, 여기 Y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X, Y, O, X, 여기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제가 동경을 두 개 그려볼 거예요. Y축의 대칭인 거에 대해서 동경을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된 녀석하고 이렇게 된 녀석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여기가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베타가 되고 여기가 알파가 되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그러면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고 회전을 했으니까 회전하고 대칭이잖아. 그치? 대칭이니까 여기도 베타가 똑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지? 똑같으면 여기는
여기 전체는 파이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수가 있겠지. 자, 여기를 뭐라고 두냐면 P, 여기를 P 프라임이라고 두자고요. 자, 그러면 여기 각 XOP는 360도 곱하기 L, L은 물론 정수겠죠. 파이 마이너스 베타도가 되는 거고요. 이 180 마이너스, 이렇게 180도 마이너스 베타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각 XOP 프라임은 360도 곱하기 M의 B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야를 이 둘을 더하니까 뭐가 나왔어요? 자, 얘랑 얘 하니까 이제 XOP라기 각 XOP 프라임 하니까 2n 파이 2n 곱하기 180도가 되고 여기는 180도가 되는 거죠. 자, n이라는 실수가 아닌 n이라는 정수는 반드시 존재하고 이런 걸로 나타내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을 우리 한번 볼까요? 자, 2번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O, X, Y. 자, 그럼 여기 X를 라지 X 하나 더 잡을게요. 자, 그러면 여기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래요. 자, 그러면 여기를 베타라고 여기를 알파라 합시다. 근데 일직선이니까 지금 우리 막꼭지각의 크기는 어때요? 같아요. 그죠? 여기랑 여기는 그래서 크기가 같습니다. 그럼 여기 베타겠네. 자, 그거를 이용해서 여기를 뭐라고 두냐면요. 내가 P 프라임이라고 두고 여기를 P라고 둬볼게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각을 이렇게 쭉 표현을 해보는데요. 각 XOP 프라임은 360도 곱하기 L 요런 게 존재하고 그 다음에 180도 플러스 베타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각 XOP는 360도 곱하기 M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베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각 XOP를 하면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도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N은 정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3번도 한번 해볼까요? 3번 여기 이렇게 되고 요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일치하는 두 동경이 나타내는 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여기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베타 여기는 알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각 XOP 프라임은 360도 곱하기 L 더하기 베타 각 XOP는 360도 곱하기 M 플러스 베타가 돼서 각 XOP 프라임 마이너스 각 XOP는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되죠. 얘는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대칭인 두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의 대칭이나 일치할 때 주어진 조건 만족할 때 두 동경 위치에 대해서 두 각의 관계에 대해서 일반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적용하는 문제를 풀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각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서로 일치할 때 세타의 크기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먼저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각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 일치. 자, 이때 0세타 2분의 파이가 이렇게 대소관계가 성립하니까 성립하고, 또 이제 7세타 하고 세타 빼면 2n 파이가 돼야겠죠. 자, 서로 일치하니까 요 차를 계산할 때 2n 파이가 돼야 된다는 거죠. 2n 파이. 자, 여기 수정할게요. 여기 90도. 여기도 90도라고 수정할게요. 곱하기 180도. 그러면 360도 곱하기 n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6세타가 어떻게 된다고요? 6세타가 360도 곱하기 n이 돼서 이제 세타는 60도 곱하기 n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아까 여기서 보면 여기 90도가 계산이 됐잖아요. 자, 90도 계산됐는데 그러면 여기 60도 곱하기 n이 돼야겠죠. 그러면 여기 어떻게 돼요? 여기 90도가 되죠. 그래서 n의 범위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잖아. 그런데 n은 정수이므로 n이 1이 되는 거고, 따라서 세타의 크기는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각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y축에 대하여 대칭일 때 각 세타의 크기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각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의 y축에 동경이 y축에 대해 대칭이므로 세타 더하기 4세타는 180도 곱하기 n 이렇게 된다는 것을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죠? 180도 곱하기 2면 360도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죠. 자, 그러면 5세타는 360도 곱하기 n이 돼서, 따라서 얘는 어떻게 된다? 세타는 72도 곱하기 n. 단 n은 정수해야겠죠. 이때 0 세타 90도이므로 0 72도 곱하기 n 90도. 자, 그러면은 0은 n은 요 범위를 갖게 되는 거죠. 산수를 잘했더니. 자, 근데 n은 정수이므로 n은 1. 따라서 세타는 얼마? 72도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상 여기까지 일반각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다음 시간에는 예고했다시피 호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